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9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 서해안에 있습니다만 신오리 부근에서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준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준중거리 노동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준중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 1300km, 1400km 됩니다. 그렇게 날아가면은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동해로 날아가서 일본 경제 배타수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거리면은, 그러면은 일본이 이번에는 발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이니까 이게 안보상의 위협 요인도 되고 심리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자극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을 원산 근방에서 동쪽으로 발사했는데, 이것은 사정거리가 한 200km 이상 나가는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것은 한국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일본에도 미국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한국에는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이고, 이 신형 미사일은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핵폭탄을 달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핵폭탄을 달아서 남쪽으로 쏘았더라면은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중심으로, 미국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어놓지 않고, 더구나 대한민국 국방당국은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하더니 나중에 40분 뒤에 느닷없이 발사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사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그 다음날에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걸 보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눈만 있어도 이게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발사체라고 하면서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국방부를 믿고는 국민이 제대로 발을 뻗고 살 수가 없는데, 김정은이가 또 쐈습니다. 이번에 또 국방부가 무슨 발표를 내놓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만 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해야지 왜 발사체 발사를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방당국이 발사된 게 로켓포인지 그리고 미사일인지 구분 못한단 말입니까? 했죠. 이미 미사일이라고 판단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또 누구 눈치를 보면서 발사체라고 합니다. 발사체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총처럼 다른 힘으로 쏘아 올리는 거죠. 그럼 새총으로 쏜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왜 김정은이가 쏘았겠느냐? 비건 대북 특사가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기에는 대북 식량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라고 했는데, 백악관에서 발표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국이 알아서 하면 좋겠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못마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방부가 미사일이 아닌 것처럼 방어용 훈련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좀 난감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해서 사정거리가 긴 준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일본을 자극해 보겠다. 이번에 일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준중거리 미사일보다 더 긴 사정거리가 3,000km까지 되는 것을 쏠 수 있는 곳은 괌입니다. 괌은 미국 영토죠. 거기에는 핵폭탄도 있습니다. 괌을 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그때는 미국이 발끈하겠죠. 근데 바로 그 단계로 가지 않고 준중거리, 그 다음에는 중거리, 그 다음에는 미국 서해안 근방으로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위협을 에스컬레이션 시키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다. 즉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까지 다 없애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이후에 김정은이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쑤시고 다녔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무슨 복구 작업을 해가지고 쏘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푸틴을 찾아가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별로 반갑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기 귀국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데, 이게 과거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회담해서 합의를 하다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제재가 가해진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도발을 한다.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미디 같은 태도입니다. 아직도 4일 쏜 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또 쏘았으니까 우리 국방부가 참 공부한다고 분석한다고 바쁩니다. 이게 실전에 이런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다 망한 다음에, 핵폭탄 맞은 다음에 그때도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분석해서 보고서 낼 생각인지, 어쨌든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리멸렬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는 물론이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적으로부터는 경멸, 국민으로부터는 불신, 이런 가운데 또 쏘았다. 더구나 오늘 KBS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게 돼 있는데 무슨 발언을 할지 참 난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미사일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욕설입니다.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북한에 식량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뭐라고 지금 대남 매체가 욕을 해대느냐 하면은 중불나게 설치지 말라, 중불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지랖 넓게라는 표현을 쓰더니 이제는 또 중불나게, 이런 식으로 아주 욕설을 퍼부대고 있습니다. 1995년에 식량, 김영삼 정부 때 식량 15만 톤을 갖다 줬더니 고맙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싣고 간 배에 태극기를 내리라고 하고 인공기를 달으라는 이런 모욕적인 자세를 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국민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럼 이거 누굴 믿어야 되느냐? 안보 문제, 북핵 문제,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느냐? 트럼프 또한 모든 관심이 내년 선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으므로 오직 바라는 것은 북한이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그 체면이라는 것은 뭐냐?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안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이가 그걸 잘 알고 거기까지 다가가는 도발을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으로서도 금지선이 하나 있겠죠. 핵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트럼프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성격상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 감수하고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반응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7개 미국 해군 기지, 공군 기지가 있고 5만 7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죠. 그 2배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침 전쟁이 벌어졌을 때 6.25 때처럼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부대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서 발진하는 항공기와 거기서 출항하는 이 항공모함 등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관리하는, 일단 유사시에 부대가 미국 본토에도 있지만은 일본에 7개 부대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전략은 그 앞에 김정일로부터 나온 대전략은 뭐냐면은 남침을 할 경우에 6.25 때처럼 주일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핵무기를 가지고 일본을 위협해야 됩니다. 일본을 향해서 당신들이 만약 주일 미군 기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은 우리는 동경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 위해서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걸 지금 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베 수상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참 관심사입니다.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베 수상이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면은 트럼프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베 수상 또한 다른 계산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베 수상의 관심은 북한이 납치해간 수십 명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피납자를 돌려받는 겁니다. 피납자만 돌려주면은 일북 수교하고 100억 달러 배상금 주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은 김정은이가 반발을 할 거 아니냐, 이런 계산까지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 계산이고 일본 계산이고 우리의 계산은 달라야죠. 우리의 계산은 우리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두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정식으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가져오게 된 그 미사일 도발과 똑같은 것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은 첫째,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모든 형태의 미사일 실험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거리도 포함되어 있고 중거리, 단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우리가 유엔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또는 필요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자. 오히려 미국보다도 한국과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트럼프로 하여금 대북 강경 기조를 더 강화하고 지금 유보해 놓은 추가적 대북 제재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 난감한 게 이번에도 이것은 발사체다, 정체불명의 발사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고, 그쯤 되면은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 대한민국이 조국이냐? 아니면 조국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는 대해서는 안보 문제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군 당국은. 그리고 좌파 정권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좌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진실을 뭉개고 허위로 국민에게 보고를 할 때 반드시 응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군형법에 보면은 제38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이라는 것은 적을 앞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적전은 뭐냐? 적과 긴급하게 대치하고 있어가지고 극도의 경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적전이죠. 적전, 그것도 보통 적이 아니라 핵무장한 적이고, 핵무기는 다른 무기와 달리 기습을 당하면 다 망하니까 기습당하기 전에 미리 탐지해가지고 예방적으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다,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뭉개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책임자는,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호도하도록 만든 이 책임자는 군형법 제38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감사합니다.